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까지 또 바닥을 치던 우리의 제주반도체가, 그죠? 우리 아주 상심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매수세가 잘 잡혀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왜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주반도체 이제 좀 상황 좀 바꿀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언제쯤 바뀌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딱 하나일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시장 도대체 언제쯤 안정화되는 거냐? 이 부분에 가장 의문이 있으실 텐데 이 답변을 좀 드려보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제조반도체 어떻게 해야만 될지, 나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매도해봐도 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데리 기본 기조를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오데리 최근에 7월 들어서서 6월 달부터 마찬가지였는데 제주반도체는 조금 다른 흐름 만들긴 했었지만 일단 7월 들어서부터 기본 기조는 하나입니다.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사셔도 돼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눌릴 거면은 너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주반도체도 과매도 구간이라 보셔도 돼요.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수하셔도 돼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11만 원 자리까지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단기 급등 노리셔서라도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다른 거 매수하시면 안 될 종목 두 가지는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하니까 약간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단타 노리실 거 아니면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데리는 개인적으로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방어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좀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오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삼전하고 닉스는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고 들어가셔라. 지켜보시고 들어가시고 다른 종목들은 다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종목 7월 달에 이렇게 밀게 만든 이유? 제주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주반도체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받은 다음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못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돈이 훅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갑자기 거래량 이 전날부터 뜨면서 갑자기 확 돈이 몰려 나가기 시작을 했죠. 도대체 왜 때문이냐?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제주반도체는 그래도 급등을 좀 늦게 해줘가지고 잘 버티긴 했었는데 이때도 사실 치고 받고 올라갈 만 했었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이때는 투자 경고 때문에 눌린 거긴 한데 이 다음에 올라갈 만 했었는데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가버렸느냐?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가버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삼전하고 하이닉스에서 돈이 좀 빠지는 것을 시장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이 빠지려면 언제까지 기다리셔야만 하느냐? 일단 내일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표시해 둘게요. 어제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고 이날입니다. 23일. 23일쯤 되면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에요. 오데리가 추세 보니까 일단 잠정 실적 자체를 7월 넷째 주 목요일 정도에 발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개미들이 이제 투심이 완전 돌아서면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7월 말쯤 되면 8월 7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8월 초까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때요. 다들 잘 나올 거긴 한데 그래도 매출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긴 할 건데 그것을 타고서라도 일단 미국 시장이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 기술주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도 빅세븐이 전부 다 빅테크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투심 자체가 회복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랑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전부 다 돈 몰려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제일 먼저 선두에서 끌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 그죠? 그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이제 전선주 따라붙고 그리고 로봇도 너무 밀렸어 이제 가야지 하면서 따라붙고 그 다음에 원전건설 이렇게 따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눌리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매수세 즉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인데 일단 삼전하고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 많이 하고 있다. 알고 계시죠? 기관도 매도 많이 하고 있다더라. 소문으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매도해버린 돈 다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일단 다른 종목들로 다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개미의 매수세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데리가 수급 자체를 7월 1일부터 잡아놨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 순매수 자체는 하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매도하면서 우리 기분을 안 좋게 만들어주곤 있지만 일단은 순매수 셉니다. 아직까지는 순매수예요. 그리고 기관도 순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바닥에서 특히 많이 잡았더라.
그죠? 지금 외국인의 흐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대량 매수한 적이 있죠. 7월 7일, 7월 8일에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때가 이때쯤 되겠죠. 이때 잡은 다음에 이 하락할 때 아주 좋은 타이밍에 그죠? 하락의 막바지 그리고 바닥에서 잡은 다음에 올라간다 하니까 매도해버리고 그죠? 매도 하면서 일단은 단기 수익 챙기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다시 올라가다가 내리겠죠. 내릴 수는 있습니다. 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지지하는 것만 확인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매수 시작을 할 거니까 외국인의 매수도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개미의 투심만 돌아서기를 이삼전과 닉스를 포기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언제 그들은 포기를 할 것인가? 이날입니다. 23일이에요. 이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큰데 잘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해요. 지금 하이닉스가 만약 매출액이 저번 분기에 비해서 까인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닝쇼크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더 큰 충격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더 문제다.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잘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도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죠. 터졌는데도 문제는 무엇이다?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날 했습니다.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투심 자체가 이미 꺾여 있다. 어디서? 외국인과 기관이 자꾸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이미 상단에서 버틸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개미만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외국인과 기관의 돈은 이동하기 시작을 했고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 아주 눌리고 있구나 하면서 이동을 시작을 했고 개미의 투심만 꺾이면 되는 개미의 투심 자체가 이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눌리는 거 봐버렸죠. 봐버렸는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습니다. 확인하고 한 번 양봉 찍는다 해도 그것을 끝으로 투심 자체가 꺾이면서 이제 재료가 소진이 되는 거죠. 소진이 되면서 개미의 투심이 꺾이면서 일단 당분간은 빨리 매수를 잡지 않습니다. 충격을 너무 받았죠. 앞으로 올라간다더니 충격을 너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은 바들바들 떨어요. 나 못 들어가겠다. 주식을 이제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바들바들 떠시면서 무서워가지고 못 돌아오십니다. 못 돌아오고 있다가 얘기 드렸었죠. 빅테크 기업 이제 실적 발표한다고 나스닥 잘 나가고 어디 잘 나가고 하다 보면은 또 나 말고 딴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다시 뒤늦게 매수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즉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반전되기 얼마 진짜 직전의 상황이에요.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최대한 준비 자체는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출발하기 시작하면 다들 돈이 많이 몰려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한 지금 준비는 잘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올라갔듯이 내일은 갑자기 내려갈 수 있어요. 좀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기관의 매도세가 잡힐 가능성이 커요. 도대체 갑자기 왜? 지금처럼 매수만 잘해주면 되잖아. 근데 왜 갑자기 매도세가 잡히느냐? 강매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강매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려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왜 올랐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어제 왜 이렇게 내려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일단 거래량이 막 그렇게 붙지 않았습니다. 막 그렇게 붙지 않는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는 관망세가 너무 강했어요. 특히 외국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미국의 CPI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발표를 어제 했는데 이거를 좀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려고 관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눌려버린 건데 그래도 어제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왜냐? 바닥을 조금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언저리 비슷한 곳에서 버티기 시작을 했죠. 버티는 힘 자체는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괜찮구나 하면서 매수를 잡고 있는 거죠. 일단은 안도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일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오늘 이 정도에 만족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매도하시는 거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 진짜 단타 물량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매도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기왕 들어오신 거 기왕 바닥에 잡으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죠.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일단 11만 원짜리까지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도를 해도 첫 번째 포인트 자체를 11만 원으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랄까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투자금 좀 회수를 하시고 나 되게 애매한 자리에 매수해버렸다. 근데 바닥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서 평단가 조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이번에 매도를 하시고 오늘 매도하시면 괜찮고 내일은 살짝 눌릴 수가 있어서 내일은 매도하시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도대체 왜 눌리느냐. 오데리가 또 빨간 선 하나 더 그어놨죠. 자, 이 선은 뭐냐면요.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준금리 발표할 건데 지금 2.5예요. 그런데 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그마한 스텝 밟는다라고 하면 0.25 상승할
올리겠죠. 그래서 2.75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조금 더 과감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0.5를 상승을 시킬 건데 가능성 낮습니다.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한 방에 올릴 가능성은 일단 낮고요. 지금 시장 변동성 커진 이유는 ETF, 레버리지, 단일 종목 추종하는 레버리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신용이 물려 있습니다. 한창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 신용도 그냥 돈 안 빌려주죠. 이자라는 걸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자가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죠.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올린다라고 하면 0.25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기본 기조 자체가 주식시장은 금리 올리는 거 일단 안 좋아해요. 단기적으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기관이 돈을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주식시장에서 돈이 잠깐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밀릴 가능성이 크다. 기관의 매도세로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시죠. 내일 매도는 참으세요. 어차피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갈 때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내일은 매수도 잠깐만 지켜보시죠.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셨다가 우리 아직 시간 좀 있습니다. 23일 전까지만 최대한 준비하시면 되니까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바닥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좀 신중하게 바닥을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닥 잡는 데만 성공을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9만 원까지는 한 번에 올라가고 이렇게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벌써 2번 확인하셨죠. 어차피 바닥에서부터 9만 원은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회가 한번 오늘 매도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 끝난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매도하시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 여력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점에서 잡으시면서 수량만 늘려가시죠. 그렇게만 되면 다음에 또 올라가면 9만 원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만 원 갈 거고요. 23일 뒤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저 11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때 매도하자.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그럼 오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데리는 이 호언장담을 상당히 전부터 했습니다. 이전에 하락을 했을 때 약간 반등 나왔을 때도 얘기했어요. 매도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진짜 높이 올라가봤자 9만 원 정도 이 정도에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매도하셔라라고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젠데 그래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 7월 9일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 드렸었던 거거든요. 이때였습니다. 내려왔죠. 많이 놀라셨을 건데 오데리가 내일 올라간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높이 올라가봤자 9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진짜로 딱 그만큼 올라갔죠. 오데리가 그때 뭐라고 강조드렸냐면요. 지금 거래량이 붙을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거래량이 안 터져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많이 안 올라갈 거니까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상관없는데 만족 못한다라고 하시면 가만히 두셔라. 좀만 기다리시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자, 오데리가 이때부터 어떻게 올라가는지 감 잡아서 얘기 드렸었던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었느냐? 이게 전부 다 돈의 흔적이나 세력의 움직임이나 매수를 어떻게 잡고 있나, 어느 자리에서 잡고 있나를 전부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우리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죠. 그죠? 눌린다.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안 올라가 하면서 불만 가지시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포기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최대한 매수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수량을 늘리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오늘도 애매하게 좀 매도해버린 것 같다. 다시 수량 늘려야 된다. 내가 왜 매도했을까? 조금 후회된다. 라고 하시면은 모델이가 마지막 저점 잡으시면서 최대한 매수하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4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눌리는 자리 다음에는 기회 놓치지 않고 매수 잡으실 수 있도록 어제도 사실 기회였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도 잡기가 너무 힘들죠. 이렇게 시장을 눌리고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것 자체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 조금만 내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타이밍과 진입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 문자 받아보시고 저점 매수하시죠. 저점 매수하시면서 최대한 준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오데리가 일단 얘기 드리고 있죠. 일단 자리까지는 오케이, 잘 맞추는 거 알겠다. 돈의 흔적 보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건 이해는 했어. 그죠? 자, 그러면은 진짜로 이때쯤 되면은 수심이 돌아올까?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오데리는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매수하지 말라고 일단 얘기 드리고 있긴 한데 오데리가 그거랑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걸 봤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요즘 주식에 관심 많으실 테니까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일단 이거 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게 뭐냐면요. 하이닉스가 지금 298만 7천 원인가 그 정도를 고점으로 찍은 다음에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19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10만 원대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가 다시 300만 원까지 가려면은 필요한 것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9가지 중 다 9개 전부 다 맞으면 재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벌써 하나가 끝났습니다. 벌써 하나가 X표가 쳐져 버렸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죠. 자, 여러분 삼성전자 이날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었죠. 그런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분명히 실적이 모든 예상치를 뛰어넘긴 했어요. 그래서 뛰어넘는데 이제 오데리는 말 강하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순화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강한 실적과 감동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렵죠. 시장이라는 게 회복이 되려면은 우리한테 감동 줘야 됩니다. 이거를 증권사 언어로 좀 바꾼다라고 하면은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컨센서스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들 그래요. 실적도 개선해야 되고 좋은 현금 흐름도 필요하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애플은 조금 네, 심합니다. 그리고 시게이트는 강한 감동이 필요하다. 컨센서스 굉장히 상승해야 된다. 상회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 날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할 것인데 모든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한 실적과 굉장히 높은 실적과 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제부터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컨센서스 하회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컨센서스 하회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여러분 오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어요. 눌렸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못 올라갑니다. 이게 디테일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날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날은 내려갑니다. 상당히 그 매치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 실적 발표했는데 뭐 하이닉스도 힘 못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실적 발표했는데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 터져줬는데도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투심이 빠져 있어요.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미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으론 힘이 너무 약한 겁니다. 심지어 그 개미마저 지금 슬슬슬슬 포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컨센서스 하회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매출은 잘 나올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었죠. 지금 안 나온다라는 게 더 문제다라고. 매출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터질 거예요. 터질 건데 문제는 그 강한 감동 얘기 드렸었죠. 감동.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느냐. 10배 이상 터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하회라는 건 곧 실적이 터졌을 때 이 추세를 바꿀 만한 매출이 터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힘든 상태예요. 지금 매출액이 잘 터져줘도 이 추세 자체를 바꾸기가 힘들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커요. 이거는 종목 자체에 재료가 사라지는 거죠. 재료가 끝이 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 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그 실적 발표할 때 단기 추세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터져버리면은
또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추세를 바꾸는 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개미의 투심이 더 꺾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방 굉장히 강하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회로 우리 최대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한 방 강하게 눌리면은 대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충격 좀 받으면서 좀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주다 보니까 같이 강하게 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7만 원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7만 원 무너뜨리고 6만 5천 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지만 그때는 기회로 보시면서 준비해 주세요. 무조건 매수하시면서 일단은 준비해 두셔라. 왜냐? 개미들 투심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려요. 여러분 개미 투심이 이 삼전하고 하이닉스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7만 원대 밀리고 6만 5천 원대까지도 밀리고 6만 원대 진짜 최악으로 보면 6만 원대까지 밀려날 수는 있지만 그 지점에서는 우리 도망가시면 안 돼요. 와 망했다 하면서 도망가시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매수하시면서 수량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준비를 해주셔야지 그래도 제주 반도체가 이제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11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드렸었죠. 그러면 6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이건 가정이죠, 아직까지는. 만약 최악으로 밀려서 6만 원까지 밀렸다라고 하면은 일단 11만 원까지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못해도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4만 원짜리 돌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생각보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크게 수익 챙겨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눌린다고 할 때는 우리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매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흐름 놓치지 않고 모델이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제주 반도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모델이가 그래도 자리는 잘 봐준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